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미라클 모닝 독서 명상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유튜브에서 이번에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제이 셰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수도자라서 결혼도 하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고, 아슈람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약간 수행을 하고 나온 어떤 미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북튜버에서 선물 주셔서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저는 이런 그 마이클 싱어의 템플 오브 더 유니버스에도 가보고 아장가나 스님의 스타비 사원도 가보고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 이렇게 좀 깨달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수행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경험하고 그런 명상하고 젠 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직접 실천해 보니까 많은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책은 마음에 대해서 여러 방대한 그 방법이 다 적혀져 있어요. 호흡도 있고, 제가 아침마다 1분 호흡 명상을 하는 이유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심장이 지금 어떤 속도로 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1분이라도 한다면 어떤 되게 엄청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재미있고 유용하고, 또 셰트라는 사람이 그 어렸을 때 가정 이력이 막 집안에는 의사 뭐 이렇게 그 전문가 집안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탈선해서 그 집안에서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원래 영혼의 목적대로 살아서 그 지금의 미국에 많이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미국의 그 사회를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로, 그 다음에 지금 동양의 선사상으로 그 명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에 가보면 그래요. 실제로 요가하고 명상 이런 마음 챙김이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질적인 자본주의 그 세계가 너무 피폐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마음이나 정신, 영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 호흡도 있고 명상 방법도 많은데 책이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백과사전처럼 마음 공부에 필요한 참고서적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그 삶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가장 그 좋았던 방법 중에서 아침 저녁으로 감사 메모를 쓴 것을 뽑을 수 있습니다. 감사 메모. 제가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메모라는 책도 썼지만, 그 책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방대한 연구 자료를 다 담았어요. 한 책 500권의, 감사에 관한 책 500권의 내용을 그 책 한 권에 다 압축시켜서 제가 연구해서 썼는데요. 이 책에서도 세상에서 강력한 약, 제가 1년 말투에도 썼듯이 영약입니다. 신비하고 영험한, 신비한, 그 우리가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그 병을 감사로 고쳤다는 그 의학적인 연구 논문의 결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번이라도 입으로 말하고 쓰기만 해도 그 몸의 세포들이 반응해요. 왜? 감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옷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고 있고 먹고 있고 입고 있고 자고 있고 집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제공해 줘서 thank you, I thank you, 그 존재를 I thank you, 나는 너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잠시 휴지 기간을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존재가 내 세포에 반응해요. 그래서 이제 상보성의, 양자장의 상보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을 때는, 이 감정을 느낄 때는 이 말만 해도, 감사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말만 해도 됩니다. 왜? 그 안에 파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감사는 그 보약이에요, 그냥. 그래서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잠들 때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감사했던 일을 자기 전에 쓰고 일어나자마자 쓰고, 그래서 어딘가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곳에다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 혼자 쓰면 나 혼자 감사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한 점을 공개한다면 그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다 전염되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평범한 것이라도 해도 특히 평범한 것에 더 감사하다. 왜냐하면 샤르트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평범한 것에 감사했을 때, 만사가 다 형통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형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그 안 좋은 일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한다면 그 형통이 더 연장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 훈련이 끝났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타인과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 밖을 들여다볼 차례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작업이 많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가지, 두 줄 혹은 세 줄, 안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어디다 적어 놓기만 해도 그것이 훈련이 됩니다. 요즘은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자는 얘기들을 흔히 한다. 우리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 하지만 순간순간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과 같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그 의도에 맞게 내 삶에 감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주고 그들에게 전화해서 그런 노력과 에너지까지 포용한다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자신에게 복으로 들어옵니다. 자, 베네딕트 수사 다비드 슈타인 들라스트는 감사를 금전적인 가치와는 무관하게 어떤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인식할 때 느끼는 고마운 마음이라 정의했다. 친구의 말, 친절한 행동, 기회, 교훈, 새 베개,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회복, 행복한 순간의 기억, 채식주의자용 초콜릿 한 박스, 단지 예시일 뿐이다 같은 것을 말이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한다면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가 열릴 것이다. 불평이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나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인 부정적인 생각에 굴복하는 대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9장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자각을 확장하고 감사가 왜 나에게 좋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감사가 좋은지는 자기 개발을 하신 분들은 책에서 모두 다 감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좋은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의 이로움.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측정할 수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학계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암을 치유하고 자연 치유되는 그 연구 결과는 너무 많아요. 논문도 너무 많고. 감사는 저도 감사 책을 쓰면서 연구한 결과 감사의 기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정신건강, 자각, 인간관계, 만족감을 증진하는 데 관계가 있다. 과학자들이 감사의 효용을 측정하려고 사용한 방법 중에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일기를 쓰게 한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집단에는 감사함은 느낀 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두 번째 집단에는 귀찮거나 짜증났던 일들을 기록하게 했다. 감사를 기록한 집단은 저녁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토로하는 대학생에게 잠들기 전에 15분 동안 감사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게 했다. 감사에게는 학생들의 복잡한 생각을 줄여주고 숙면을 도왔다. 제가 6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 감사를 자기 전에 반드시 카페에다 남기고 자는 걸 루틴으로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어도 휴대폰에서 메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완전히 정화돼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많은 분들이 감사 메모 책을 읽고 감사를 그냥 입에 달고 글을 남길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가 끝에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인사예요. 그 결과
제가 많은 분들이 우울증, 그 다음에 병 이런 걸 나은 거를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메모도 좋아요. 일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서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페이지 이상을 써야 되고 한 줄 좋습니다. 한 줄이라도 쓰면 그것을 한 줄 써서 성공이라고 하시고 잠재의식에 성공의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꾸준히 해보실 것. 그리고 제 말투 책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3가지 감사한 점을 쓰게끔 매일매일 적어놨어요. 학원과 함께. 그 책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마음의 연고,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원숭이 같은 마음이 내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 합리적인 수도자의 마음, 여기서는 think like a monk, 멍크처럼 생각하게, 수도자처럼 생각하게라는 제목으로 달고 셔츠가 썼는데요. think like a monk.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수도적인 마음, 그러니까 수도자처럼 살으라는 거죠. 수도자들은 뭐예요? 매일매일 독경 읽고 연불하고 진언 외우고 절하고 앉아서 명상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외부의 모든 에너지와 차단돼서 그 가장 좋은 그 자연의 주파수 좋은 곳에서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수도자의 마음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파수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타인이 나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을 쏟았다는 점을 들며 맞선다.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애썼다. 그들의 친절에 감사하는 것은 자존감과 얽혀있다. 만약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나에게 나눠준 친절도 가치 없는 일이 된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와 고통을 극복하게 한다. 질투와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느껴보려고 해라. 잘 상상이 안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감정은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 인간에게 기본 이모션, 감정은 질투하고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깨달은 사람들도 이 감정이 올라옵니다. 부처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다른 감정으로 바꿀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그 질투하고 그런 어떤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스위치, 어떻게? 감사로. 자, 그래서 UCLA의 신경과학자 앨릭스 코브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는 뇌는 도파민, 보상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코브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감사할 대상으로 보는 뇌는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찾는다. 말하자면 선순환이다. 감사의 선순환이죠.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운동을 전달하라고 지금 고 박은순 그 시장님께서 저에게 유명으로 남기셨는데 감사학을 만들고 감사 연구소를 만들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겠죠. 감사 메모 책을 읽고 그러셨는데 안타깝게도 자 그런 것들을 계속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그 사회의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요. 연구자들은 진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200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중에서 높은 수준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포스트 트라우믹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자 외상 후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면 이 그 트라우마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별을 겪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무엇이든지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답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쁜 감정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여러 만성 질환의 전조가 되는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나쁜 감정들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스스로 더 건강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건강의 한 활동에 참여하고 병에 걸리면 적극적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한다. 자, 의사들도 말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아주 좋은 건강에 주는 이점은 얼마나 광범위한지 듀크대학교 메디컬 센터 바이오 심리학과장인 의학박사 피 무라이스와미는 ABC 뉴스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감사하는 마음이 약이었다면 감사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되었을 것이다. 인체 주요 장기의 건강을 유지해준다고 밝혔으니까요. 자, 매일 감사의 기술. 자, 그런데 감사는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그 알약을 섭취하는 물로 꿀꺽 섭취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알약으로 그런 그 몸의 통증을 잠시 끄지만 또 이것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같은 패턴으로 나오면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때 감사로 끊어버리면 그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좋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을 것이다.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늘릴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불구의 경전 중 하나인 경장은 이렇게 조언한다. 승려는 다음과 같이 사고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이 젠 사상, 이 불교, 동양의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미 너무너무 물질이 기본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 이런 마음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금 100년도 안 된 이 문명사회의 지금 발악인 거죠. 자,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작은 호의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와 관련된 가장 기억할 만한 교훈을 얻었던 것은 아슈람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났을 것이다. 지도스님은 새로운 우리에게 마땅히 겪을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경험을 적어보라고 했다. 우리는 조용히 노트에 무언가를 끄덕였다. 10대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했던 일을 골랐다. 15분 정도가 지나고 우리는 각자 적은 내용을 공유했다. 승려 한 명은 요절한 여동생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적었다. 다른 승려들은 사고나 다친 경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일을 얘기했다. 저도 우리 둘째 재혁이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었을 때 저는 13년 전부터 루이스 헤이의 책을 번역하면서 그때 감사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상황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해서 상반신을 쓸 수 있고 휠체어가 있어서 다리가 될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뇌를 다치지 않아서 감사한 점을 계속 찾았더니 그 병원 생활의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의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때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소생을 하는 것들을 기적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감사뿐만 아니라 호흡, 어떤 마음 수련에 대해서 수도자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행 이런 분들의 이런 마음 수련에 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은 이 책을 읽으면 좀 따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